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저는 내가 나 자신을 고독한 데 길들게 훈련된 고독한 것을 즐기는 여성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사실 외롭고 고독한 게 더 내 하루가 편한 생활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검둥이 한 마리가 있었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죽도록 반기는 검둥개였지만 정이 푹 들 무렵에는 검둥이는 제 곁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팔려 나갔습니다. 팔려가는 검둥이를 쫓아서 한도 없이 뛰어가 보았지만 그렇게 사라졌고, 그때부터인가 헤어질 때 그리움을 잘 이기지 못하다 보니 나는 그냥 처음부터 들이지조차도 않게 습견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되게 웃기는 사람이 된 것을 저도 압니다. 동네에서 친구 해주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지요. 일반 이웃한테도 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 발을 멈추게 되니까요. 나는 언젠가 한번 아침 운동으로 에어로빅을 배우고 싶었는데 내가 등록하기가 무섭게 친구하자고 졸라대던 동네 아는 분들이 이때다 싶어 같은 시간대에 등록을 해버리는 바람에 놀래서 한 번도 에어로빅도 안 나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만났던 고독을 품위 있게 즐기는 세 분을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88살 먹은 할머니인데 서울이 고향이시고 미군과 결혼하여 첫 부임지가 베트남이라 하셨습니다. 타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전쟁 중에 따라가서 살면서 너무 고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임지는 일본 오키나와였고 또 미국 본토로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 고독을 그 나라 언어로 즐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즉 프랑스까지 남편 따라 이동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것이 더 즐거운 것으로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분과 저는 90년대 초 동경에 있는 미 사령부 군의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한잔 한 일이 있었지요. 그때 나는 일본인과 같이 가서 동석을 하였는데 카페에 참석하는 것부터 사전 예약을 해놓고 또 허가를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감수했었습니다. 88세에 처음 본 그 할머니는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흘렀던 인상이 아주 강했지요. 그때 처음 본 그 할머니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말투를 보니 서울이 고향이시군요. 저도 서울 출신입니다. 응? 서울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투리로 알아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목을 돌리셔서 같이 간 일본인에게는 일본어로 건니찌와 요크 이라시아이마시다 를 서두로 한동안 경제 흐름에 대하여 담소를 하다 말고 카페 웨이트레스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미국인 웨이트레스에는 영어로 유창하게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친절하게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맛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88세의 할머니가 내 눈앞에서 유창하게 3개국어로 동시에 하는데 매력도 있었지만 정신력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온 중국인 손님 한 분이 들어와서 두리번거리자 할머니는 다시 중국말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면서 장작 내 눈앞에서 4개 국어를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할머니는 스페인어까지 5개 국어를 하고 프랑스어 등 간략하게 하는 언어 정도는 여러 나라 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매력에 혼을 뺏긴 나는 88살의 할머니인 일망정 그냥 그 유창한 언어 자체만으로 매력이 넘쳐 흘렀지요. 노력하고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러워 지금까지도 오래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고독함에 길들여지기 위하여
남편이 가는 부임지마다 따라다니면서 언어를 독학으로 배워 피운 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5개 국어를 네거티브하게 한다고 하시니 그 노력에 감탄 또 감탄했습니다. 같이 참석한 우리 4명 모두가 통일되는 공통어는 일본어뿐이라서 일어로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 살짝 궁금했던 것은 밖에 흔한 커피숍도 많은데 왜 들어오기도 버거운 미 사령부 카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유는 할머니의 남편이 미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망했어도 어느 나라이든 미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진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던 집에서는 남편이 부르는 공허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나와서 지금은 3년째 중국 샹하이에 있는 5성급 고급 호텔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 자기를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날더러 그 호텔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미망인이 되고 난 후 남편의 부임지에서 사용하던 추억이 있는 미군 시설물을 따라서 한국에도 자주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어진 고독을 5개국어로 꽃을 피워낸 아주 멋있는 분이었지요. 그래도 살면서 나도 한 번쯤 할머니를 만나러 뵈러 샹하이 호텔에 가고 싶었으나 당신은 나도 바빠서 한일 간 정도는 당일치기를 했던 시기라서 끝내 그 보고 싶은 할머니를 내 인생에 아쉬움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독을 품위 있게 즐기면서 반짝반짝 손때가 묻은 영어 사전을 들고 세상을 떠나신 제 이복 둘째 오빠를 기억하면서 비록 배달 사고로 교육비를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전달받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해봅니다. 제 둘째 오빠는 일제강점기 대구 사범학교에 갈 정도로 재원이셨죠. 거기서 동생으로 늦게 태어난 제 동생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천수를 다 하셨지만 우리 형제가 학교를 다 끝내지 못한 미성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친은 유언으로 우리가 못다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둘째 오빠에게 전가시키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당시 문교부 고위 관리셨던 둘째 오빠는 부친이 돌아가시자마자 서울시 전체 각 학교에서 부조금을 걷어서 주셨는데 안 받으시려다가 이복 동생들 교육비 생각과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하여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금인 서울집 세 채값에 부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복 큰오빠 장조카 악마 며느리가 중간에 꿀떡한 것입니다. 그 교육비 배달 사건은 서로 왕래가 없으니 영원히 안 밝혀질 것 같았어도 우주의 법칙은 어느 선에서는 충돌을 가져오나 봅니다. 우연하게 둘째 오빠한테서 저희가 대학까지 가고도 남을 교육비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고 우리 형제는 우리 형제대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었고 둘째 오빠는 서울 집값 세 채분을 부조금으로 받았으니 해마다 봄, 가을이면 한 달에 최소한 10군데가 넘게 답례 청첩장이 와서 평생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째 오빠가 제게 남긴 명언은 부조금이나 축의금은 또 다른 하나의 갚아야만 할 빚이라는 말을 남겨주셨죠. 그러니까 둘째 오빠는 품앗이로 다시 돌아오는 부조금의 빚을 갚기 위하여 박봉에 평생을 허덕이셨던 것입니다. 둘째 오빠는 문교부 고위 관료직에서 퇴직하여 본인은 그리운 교장시설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매스컴은 그렇게 소개하였지만 나는 둘째 오빠가 여자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왜 좀 더 생활을 하셨는지 그 깊은 마음을 잘 압니다. 오빠는 이미 주변에서 받은
부조금 빚을 갚으시려고 끝까지 애쓰신 것이지요. 그럼 부조금까지 중간에서 꿀떡 먹은 장조카님은 껄떡거리면서 살지 마시고 죽기 전에 둘째 오빠의 고통을 이해만이라도 해 주시면서 좀 경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둘째 오빠는 고독을 즐기면서 품위 있게 영어 사전과 같이 친구하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96세 천천수를 다 하셨지만 매일 들고 계시던 영어 사전 표지가 아주 만질만질해지는 것이 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세 번째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역시 제 남편입니다. 일단 친구가 한 명도 없지요. 대학 다닐 때 친구도 40년간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엽서로만 안부를 주고받더니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추억만 할 정도입니다. 제 남편은 이미 고독한 것을 즐기는 게 익숙해져서 화기애애한 게 오히려 정신줄이 더 사납다고 하십니다. 통상 공학도인이만큼 학회에 소개된 학회지에 남이 풀어낸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이해하시고 좋아하고 못 푸른 수학을 남편에 의해서 풀고 계십니다. 수학을 즐기면서 한 문제씩 또 한 문제씩 풀기 위하여 A4 용지 몇 장씩을 써나가시다가 나한테 뭐 질문할까봐 겁이 날 정도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진보가 나가면 혼자 좋아서 흥분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 없는 환경이지요. 미디어에 어려운 컴퓨터 계산 게임에서 1등을 몇 번 하느냐에 도전으로 머리를 식히면서 가상세계에서 혼자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셨지요. 그러다 보니 좋든 싫든 나도 지금 이 생활에 습관이 되고 길들여졌습니다. 더 새로운 것도 싫고 더 일을 잘하는 분이 나타나도 저는 그냥 옛날부터 있던 내게 난 익혀진 동일한 분이 일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설플망정 바뀌지 않는 이 낯익은 생활이 그냥 편하고 좋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고독한 것에 길들여진 내 생활이 의외로 제3자인 타인들은 뭔가를 착각했는지 매력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그렇지만도 않은데 나라는 사람은 사귀기도 어렵고 또 지조가 있어 보이기도 하나 봅니다. 사실 나의 본 마음은 헤어질 때 서운한 게 싫어서 처음부터 사귀지 않을 뿐인데 그런 내 모습이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잘생겨도 또 완벽하게 예뻐도 촉새처럼 가벼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불러내서 내 귀한 시간을 뺏기는 게 불편한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인데 주변에서는 저를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고 희소 가치를 너무 크게 주어서 생각지도 않게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고독에 길들여지면서 친해진 덕분에 얻는 반사적 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가상 세계에서 자신과 거의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행운이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미디어 세계에 들어가서 실증 나면 나와버리고 또 실체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혼자서 백화점에 나가도 그냥 재래식 시장을 혼자 천천히 둘러보면서 깊이 빠져보는 진짜 재미도 쏠쏠합니다. 혼자서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재미, 어떤 플랜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망도 고민도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거리도 없다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지요. 친구들에게 화려하게 둘러싸여 살다가 한 명씩 떠나면 우울 증세가 시작되는 어려움이 있죠. 누구라도 마지막에는 혼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천천히 혼자만의 생활을 품위 있게 길들여져야 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아님 고독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곧 길들어집니다. 그게 코로나19와 동반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